나 가출하겠어. 상냥한 아저씨에게 갈 거야. 후나바시 쪽에 상냥한 아저씨가 있어. 그 아저씨는 엄마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초등학교 6학년, 만으로 이제 겨우 12세가 되었던 미야기 타쿠마 군이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입니다. 그로부터 약 24일 뒤 타쿠마 군은 집에서 34km 떨어진 강에서 발가벗겨진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타쿠마 군은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타쿠마 군의 어머니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모자관계도 돈독했습니다. 상냥한 아저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미야기 타쿠마 군은 1977년생으로 1990년 당시 만 12세 후나바시 시린 미야모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또 타쿠마 군은 주말이 되면 친구가 10명 정도나 집에 놀러왔을 정도로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든 무렵부터 타쿠마 군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회사 공동경영자였고 자주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변화가 아직 어린 타쿠마 군에게는 크고 무거운 혼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89년 12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지역을 떠나 도쿄 bunkyu구로 이사하게 되면서 타쿠마 군은 예전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수도 없었고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그는 5차례의 가출을 반복합니다. 가출은 대부분 이틀 이내로 끝났지만 타쿠마 군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추궁해도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 17일 타쿠마 군에게 그동안 보인 적 없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타쿠마 군은 학교가 마친 후 친구와 헤어지며 평소에 이용하던 지하철역이 아닌 1.8km 떨어진 후나바시역 쪽으로 이동했고 오후 3시 반경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귀가합니다. 입술은 2배로 부어있고 양볼에는 줄로 묶인 듯한 자국, 손과 발 등에는 타박상과 긁힌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타쿠마 군을 추궁하였지만 타쿠마 군은 학교에서 다쳤다 고 둘러댔고 어머니는 이 사건을 경찰이나 학교에 알리지 않고 당시 만나던 연인에게 경찰인 척 전화하게 해 아들의 말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문제의 상냥한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타쿠마 군은 말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상냥한 아저씨를 알고 있었다고. 작년 12월이라면 타쿠마 군이 가출을 반복하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타쿠마 군은 또 그 상냥한 아저씨는 스스로를 사이조라는 이름으로 소개했으며 종종 자신과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러 다녔고 차로 자신을 태워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의 나이는 30-40대 정도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타쿠마 군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며칠 쉬게 하였습니다. 2월 23일 새벽 6시 반 어머니가 방을 확인했을 때 타쿠마 군은 상냥한 아저씨에게 가겠다는 그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전 가출들과 달리 이번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는 3일 뒤인 2월 26일에 접수되었고 3월 13일엔 공개수사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3월 18일 지바현 나손코시 도내강의 수면에서 한 낚시꾼에 의해 타쿠마 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소녀는 발가벗겨진 상태로 두 발목은 각각 비닐끈과 노란 천으로 묶여 있었고 양팔에도 비닐과 흰 옷감으로 감긴 자국이 있었습니다. 양쪽 끈에는 무언가를 매달 수 있는 매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달아 고문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지만 시신에서는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강 속에서는 숨을 쉰 흔적이 없었고 목욕물에 익사 후 유기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허벅지와 후두부에는 피와 출혈도 발견됐고 몸 곳곳엔 구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일은 2월 25일에서 3월 4일 사이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5km 거리에서 타쿠마 군의 신발, 바지, 셔츠 등도 발견되었지만 이때 당시 DNA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범인의 DNA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상냥한 아저씨의 존재는 결국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타쿠마 군의 친구 그 누구도 그 아저씨를 본 적이 없고 역 주변 CCTV에서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5년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는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 미스테리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정보가 타쿠마 군의 어머니와 그녀의 연인의 증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은 타쿠마의 어머니인 요코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생인 아들이 밖에서 폭행을 입고 돌아왔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지도 않았고 가출을 했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야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의심은 경찰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에 타쿠마의 어머니와 그의 연인은 누구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의 결론은 타쿠마의 어머니는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상냥한 아저씨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는 아마 어린아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성도착증을 가진 페도필리아, 즉 소아성애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타쿠마의 시신에서 고문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며 쾌락을 느끼는 세디스트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엔 통학로에서 우연히 타쿠마와 마주친 것으로 보이는 범인은 아마 의지할 곳이 없어 보이는 타쿠마에게 접근 후 처음엔 그저 맛있는 것을 사주고 드라이브를 시켜주는 등 타쿠마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며 환심을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년에게 본성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수법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후에 범인은 타쿠마 군이 가출을 하고 폭행을 당해 집에 돌아가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아 신경을 쓰는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대담해졌을 것입니다. 12살 소년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며 의지했던 사람은 누구도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결국 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쿠마 군은 엄마보다 더 상냥한 아저씨에게 가겠다며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그 아저씨보다 더 상냥한 엄마로 돌아와 달라는 SOS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소년의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낯선 이의 아기가 만들어낸 참극. 3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냥한 아저씨의 정체는 미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악마의 손에 어린아이가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내 및 해외에 미스테리한 사건 사고, 스토리를 품은 마을 40살이었습니다.